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꽃기트리 캄보디아 오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7월 8일이고요. 여기는 캄보디아 시엠립입니다. 목요일 정기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요. 한 주간의 캄보디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브리핑.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태국 부리람 지방에 건설되고 있는 한 건축물이요. 앙코르와트의 복제품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라오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오도민치하고 접해 있는 그 태국 부리람 지역에 명상센터라고 해서 하나의 건축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를 닮았다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지금 사진이 보이죠? 제가 보기에도 좀 닮아 보입니다. 예. 또 태국의 한 고고학자는요, 조만간 두 번째 앙코르와트가 완공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 이에 캄보디아인들은요, 앙코르와트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라서 사원을 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예술부 및 관련 당국에 너무 늦기 전에 프로젝트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자 발빠르게 캄보디아 정부는요, 태국 정부와 협의하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네요. 오늘 캄보디아 문화부는요, 이 건축물은 앙코르와트와 동일하지 않다라고 그냥 못을 박았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요, 이쪽 인도차이나 반도의 그 문화가 비슷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또 크메르 민족들이 그쪽 태국 쪽까지 다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쪽 그 건축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비슷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한국, 중국, 일본의 건축물이 비슷한 것처럼요. 물론 똑같지는 당연히 않습니다만 어쨌건 그런 오해에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중국에 가면 아예 대놓고 복제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하여튼 어쨌건 이런 세계 문화유산, 캄보디아 하면 앙코르와트잖아요.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캄보디아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요즘 캄보디아가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많이 내려서 많은 지역들이 침수가 되고 또 가옥이 파손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캄보디아 기상청은요, 7월 13일까지 두 차례 이상의 열대성 폭풍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몬순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남았어요. 오늘이 지금 8일이니까 13일이면 다음 주까지도 이런 폭풍이 좀 온다고 하는데, 캄보디아는 원래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막 바닷가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폭풍이 잘 안 오는 곳이에요. 근데 열대성 폭풍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특히 주민들에게 번개 및 돌풍 현상에 주의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올해만도요 벌써 6월까지 번개로 인해서 59명의 사망을 했고요. 59명의 사람들이 번개를 맞아서 사망을 했고요. 32마리의 소가 역시 번개를 맞아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게 워낙에 이제 평지들이 많잖아요. 평지들이 많다 보니까 번개를 맞으면 번개가 많이 치거든요. 또 특히나 스콜 올 때 같이 비, 바람, 또 번개가 같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번개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나라가 다 좋아요. 지진도 없고 태풍도 잘 안 오고 그러는데, 이 동남아 열대성 그 스콜이라고 하죠. 소나기. 이건 소나기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보통 오면은 바람을 일단 동반하고 오거든요. 바람이 한번 쫙 이제 싣고 지나가면은 바로 뒤에 따라서 비가 옵니다. 근데 그 비가 그냥 한국처럼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는 비는 거짓없어요. 옆으로 때려요, 옆으로. 얼마나 바람이 센지. 그래서 막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막 나무 부러지고. 근데 올해는 좀 심한 것 같네요. 네. 자, 부디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백신 접종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캄보디아 백신 접종이요. 자, 캄보디아 정부는요, 전국적으로 7월 7일부로 460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캄보디아는 올해 10월 말까지 1,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아세안 국가의 최고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옆에 그래프 보시겠지만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 그래프들은 좀 평평하잖아요. 근데 이제 파란색으로 올라가고 있는 캄보디아의 그래프만 쭉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캄보디아 당국은 국민들에게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프놈펜 지역에서는 7월 8일 오후 5시 이후로는요. 백신 안 맞은 사람들에겐 더 이상 백신을 공급받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서 7월 8일 오후 5시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면 프놈펜 행정부는 더 이상 백신을 제공할 책임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워낙이 안 좋은 소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중국 백신들을 맞잖아요. 그래서 뭐 물 백신이네 어쩌네 그러는데 안 맞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아마도 곧 이제 CM립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맞으려고요. 안 맞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도 무료로 다 놔준다고 하니까요. 저도 CM립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 바로 가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에는 좀 황당한 소식인데요. 하룻밤에 3번의 자살 시도 끝에 살아난 행운의 남자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 6일 프놈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젊은 남성이 하룻밤에 3번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도는요, 프놈펜에 있는 오르세이 마켓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이를 본 보안 직원의 제지로 실패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두 번째로 칸달 마켓 부분에서 달리는 차 밑으로 몸을 던졌답니다. 아이고 참. 하지만 이제 다행히 이제 다리만 좀 부상을 입고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3번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도로 한복판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남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하룻밤에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을까요? 참 그러지 마십시오.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번 소식은요, 지난 한 주 동안 캄보디아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입니다. 아주 가장 핫한 소식이었을 거예요. 자, 다름이 아니라요, 지난주 프놈펜 도심의 한 빌라에서요, 사자를 키우고 있는, 고양이 아닙니다. 사자를 키우고 있는 중국인이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옆에 사진 보이시죠? 저게 사자예요. 자, 이 사건은 동네 이웃에 의해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요. 빌라 옥상 정원에 큰 고양이 같은 게 돌아다니니까 그 모습이 신기해서 이웃 주민이 동영상을 찍어서 SNS죠. 틱톡에다가 게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NGO 야생동물연합은요. 프놈펜 당국과 협력을 해갖고 일요일에 빌라를 급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자를 인근 야생동물센터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청은요 이 중국인에게 벌금으로 3만 불 300이 아닙니다. 3만 불을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압수된 사자는요 18개월 된 젊은 숫사자였고요. 체중은 70kg 이상 나갔으며 사납지는 않았고요. 온화한 성격을 가진 마치 큰 고양이 같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이 중국 사람은 사자를 중국에서 몰래 밀수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프놈펜에 사는 한 지인에게서 아기 사자를 받았고요. 18개월 동안 집에서 애완동물처럼 키우면서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 사자를 줬던 사람이
캄보디아에서는 사자를 키워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상관없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중국인은 사자를 키우는 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이 야생동물센터로 보내진 이 사자가요, 밥을 먹지 않았대요. 밥을 단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빠하고 18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아마도 그 애가 불안했나 보죠. 그래서 밥을 먹지 않았답니다. 원래 그 18개월 정도 된 사자는요, 하루에 6kg 이상의 날고기를 섭취한다고 했는데 밥을 계속 안 먹고 있으니까 이 사실이 또 SNS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자를 아빠에게 돌려보내줘라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7월 5일 날에요, 캄보디아 총리가 직접 나서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울타리죠. 특별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그 사자를 다시 중국인에게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벌금으로 냈던 3만 불도 반환해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아빠 옆으로 돌아가서 저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어요. 자, 그 옆에 강아지, 그 불독인가요, 저게? 그 강아지도 친구래요. 아우, 참,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었을까요? 자, 이 소식은요, 미국 CNN에서까지 취재를 한 아주 재밌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게 역시 대단하긴 해요. 프라임 미니스터의 한마디로 사자가 다시 돌아갔네요. 역시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것도 코로나 소식이네요. 자, 캄보디아 내에 코로나 사망자 수가 증가하자요, 캄보디아 정부는 이웃 국가 태국에다가 관이죠. 사람이 이제 죽으면 들어가는 관을 3,000개를 주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캄보디아는 오랜 그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는 장례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사망한 희생자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관도 없이 화장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태국에서 나무관 3,000개를 특별 주문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또 등장하시네요. 훈센 총리님은 최근 불법 벌목에서 압수된 목재 있죠. 지금 보시는 사진. 이 압수된 목재들을 사용해서 코로나 희생자들이 품위 있게 안식할 수 있도록 관을 만들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지방 당국에다가 죽은 사람들이 관 없이 화장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며 관은 죽은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적절히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죽은 것도 안타까운데 관도 없이 그냥 그렇게 화장이 되면 안 되겠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소식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난 7월 4일 오후에 오더민치 지방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망고 농장을 급습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망고 농장에 무슨 일이 있길래 검찰과 경찰이 망고 농장을 급습했냐고요? 자, 알고 봤더니 이 농장에서는요, 5,500스퀘어미터 면적에다가 마리화나, 대마초라고 불리죠. 대마초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재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말로 망고 농장에 웬 대마초입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용의자 3명을 긴급 체포하고요, 건조 마리화나 36kg, 그리고 생 마리화나 12,500그루, 그리고 자동차 1대, 불도저 1대 등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마리화나래요. 대마초. 나는 무슨 깨 말리는 건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 망고 농장 깊숙이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도 이게 많았군요. 몰랐어요. 어우,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럴 때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지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번 소식은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CM립 도로공사 소식입니다. 자, 지난주에요, 순찬돌이라고 하는 공공사업부 장관님이 CM립 도로공사 현장을 시찰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주 노발대발 하셨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몇몇 건설업자들이요, 품질이 떨어지는 철근을 사용을 했고요. 또 콘크리트도 건설업계 표준에 준수하지 않았다고 크게 질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건설업자들에게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현장을 잘 관리하고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고 인근 주민과 운전자의 건강을 위해서 땅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리라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이미 먼지 날릴 거 다 날렸어요. 아우, 이거 빨리 끝나든지 해야지. 그리고 그게 너무 현장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쉽게 막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건 어느 정도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성과들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6번 도로입니다. 6번 도로인데 깔끔하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CMD 도로는요, 올 12월 말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캄보디아에 오시면 이제 깨끗한 CMD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이고,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이렇게 금방 지나가네요. 자, 마지막 소식은요, 오는 7월 23일 날 개최되는 2020 도쿄올림픽에 캄보디아는요, 육상 100m하고 수영 50m 자유형 종목에 총 3명의 선수를 출전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육상 100m 단거리에 출전하는 판석콩이라는 선수는요, 자기 최고 기록이 10.87초라고 하면서요, 이번 올림픽에서 캄보디아를 대표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야죠. 예. 이 힘든 시기에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캄보디아는 지금까지 하계올림픽에 9번을 출전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메달을 한 번도 획득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올림픽에서 캄보디아 최초의 메달을 기대해 봅니다. 캄보디아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캄보디아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참, 나름 이틀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뭔가 좀 많이 부족하네요. 다음엔 좀 더 알차고 또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캄보디아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